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한국 부동산 시장 환경은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시장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금리시장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외환시장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특히 2023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자제를 하다가도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한 거면 거의 다 완화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강화해가지고 실패했듯이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역시 성공할 확률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점검해 보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도 금리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실패 원인이지요. 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하는 척을 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하는 척 한 것이지 실제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금리도 손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손댈 수 있는 핵심적인 거는 손 안 대고 그 아주 주변만 손을 대다 보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7가지 요소가 동시에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 정도는 한국은행과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할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내지는 지금 한국은행조차도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죠. 그런데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왜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시장에 중요하냐면요, 이게 부동산 수요 기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매출액하고 그게 GDP 성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수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국내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 어렵죠. 그럼 거기 근로자도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기반이 약화된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거는 거기다가 기업하고 가게 신용 등급이 추락합니다. 바로 이게 시장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기준금리를 설사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기업은 물론 가게도 신용 등급이 하락해요. 그럼 대출금리는 올라가 버리죠. 즉 시장금리는 통제 안 된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도 오늘날은 동조화돼요. 외국계 자본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니까 중국이 한국 부동산 시장 개입하고 호주에 개입하고 미국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생시키려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깡통 전세 문제인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 깡통 전세가 현실화되고 있죠.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분도 아마 대학 교수 같은데 그 인천 송도 지역에 뭐 실제 사례를 얘기하던데 그 구역할 때 전세 7억 끼고 자기 돈 5억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전세 가격도 3억대로 내려버렸고 전세 끼고 매입할 땐 7억 원이었는데 아파트 가격도 뭐 4억, 6억 빠졌단 말이죠. 이 전세 불안해가지고 원래 1년 동안은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지요. 월세 쪽으로 방향 전환할 거고 이것은 이제 신규 아파트가 미분양 미계약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하니까 실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데 분양 가격은 안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위기의 원인이죠. 그리고 환경을 무시한 분양 가격 인상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순서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즉 분양 가격부터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역전세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해당 그 지역이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분양 가격은 또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신용 등급을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뭐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어떻게 하면 신용 등급이 내리지 가지 않을지 고민을 한 다음에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없다. 그러다 되면 이제 깡통 전세 불안감이죠.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새로 아파트를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기존 세입자도 불안하죠. 만기가 되면 떠나려고 하겠죠. 왜? 주인이 지금 내 전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침체라고 하면서 또 한국 경제와 한국 부동산은 살아날까요? 이거 우리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미국 경제도 근거 없는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난 한 1년 이상 모 대학 교수 비롯해가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미국 경제 침체를 했다는 거죠. 침체 주장이죠. 그러면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침체 오지 않는데 침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다. 쉽게 하면 교수들 실력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놓고 뭐 규제 완화가 돼야 되겠죠. 여섯째, 중국 경제 불확실성 지수.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략하고 새로운 중국 관련 얘기가 하나 있다 하면 지난해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한 95만 명 감소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고 봐야죠. 바로 이 문제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실물 경제, 무역 쪽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한국도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고령화 문제죠. 중국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다.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 규제한 거 그냥 푸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아파트 시장에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이고 이쪽에서 미분양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겠죠. 또 강남이 미분양이 생기면 서울 내지는 수도권 전체가 미분양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약 여부는 불확실하다. 청약은 자기들끼리
뭐, 아까, 아까 전에요. 속일 수 있어요. 일반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자들끼리 가족 동원하고, 뭐, 시공회사, 시행회사 직원 동원해갖고 청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이제 확실한지 여기 중요한데, 뭐, 계약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획기적으로 내려주는 게 차라리 낫다. 설사 어차피 내려가야 될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면 분양 가격을 내려가지고 청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규제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다, 어설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서울 지역이 PF 사태가 확산돼 버리면 나머지 지역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뭐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과연 이걸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게 주식시장, 외환시장, 금리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 구독자분이라도. 그래서 오늘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